하나. 우리 11시부터 왔어요. 11시부터. 이 차량 좀 빨리 빼주세요. 아 참나. 아, 말 그렇게 가서 좀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 빼달라고 가서 좀. 어우, 담배 냄새. 또 어디서 담배를. 저기 프랭카드 더 주세요. 저 하나 주세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요쪽에, 요쪽. 저기 계시는 우리 엄마. 네, 하려고요. 근데 요 차량 좀 빨리 빼주세요. 차. 아, 얘기하면 뭐 돼? 빨리 빼주라고. 빨리 빼주세요. 모두 한다고? 아니, 아, 여기가 센터구나. 내가 어려워? 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좌파들은 뭔가 지금 소스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경찰차는 말이야, 좌파들이 안 보이는 여기 뭐지 헌법재판소 정문을 막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행자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지금 지난 이태원 그 사고로 인해서 저 빨갱이들이 헌법재판에 의뢰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늘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이상민 장관 탄핵 절대 반대한다 하는 주제로 오늘 긴급 아니요, 우리 제가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재판이 2시부터인데. 자, 여러분, 여기는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에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그러면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되나요?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태원에 놀러가라고 방송을 한 MBC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분 어디 갔어? 한 분 더 오세요. 자, 와, 제일 멋있다.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식에 맞게 지금 헌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대한민국의 자유과 합작을 한 주사파 일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저 민주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왜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해? 자, 이제 우리 시작한다. 영구이 좀 땡겨. 아니요, 땡겨, 손으로 땡겨봐.
요걸로 못 껐다고. 됐어. 어떻게 땡기냐고. 화이팅! 화이팅! 허리에 됐어, 허리에. 엄마 화이팅! 저건 저도 가. 정창욱이하고 자, 빨리 와, 이제. 그래, 나도 괜찮습니다. 신발 던진 놈. 신발 빛이라고 같이 올린 거예요, 여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반대 집회를 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어디 갔어? 저기.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지. 네.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Bluetooth mode. 빨리 띄우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야 되는 거야? 지금은 돌려야 할 때. 돌려야 할 때 같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요걸로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 네. 자, 돌아서주세요. 우리 이계성 선생님 모셨네.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장관을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국민에 의해 군림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마시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래 왔다 갔다 해? 진짜 기사를 사진 찍고 있잖아. 자, 이계성 대표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영대가 바로 위장탈당해가지고 검수한 법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건 위법이죠. 그런데 판결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바로 합법이다. 오늘 판결도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비교하면은 그 내무부 장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을 했으니까 이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말종들입니다. 끌어내서 쓰레기를 처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인간들은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안 돼. 헌법재판관들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끌어내서 처단하는 게 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 오시죠. 이쪽으로. 예, 우리 김정수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코미디언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 현장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이태원 그 자리가 귀신놀이하는 데입니다. 그건 분명히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우리나라 장관이,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가족에게, 그러면은 MBC, KBS가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이태원 귀신 행사에 대해서. 거기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고 개지랄을 떱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이거는 불공정한, 공정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불공정의 불공정입니다. 여기 와서 이재명이가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이재명아 좀, 아유 정말 왼수 같은 놈입니다. 왜 욕을 하느냐고? 나보다 2살이 어려서 욕합니다. 어린 것을 욕 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왜 갑니까? 거기 가서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빤스바람으로 누가 다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왜 미끄러졌습니까? 선량하게 죽은 분명히 시민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억울하게 죽은 거. 그렇지만은 빤스바람으로 죽은 걸 어떻게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그럴 바에는 최수근 상병한테 가서 머리 숙이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옥선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사회자 손상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자, 날씨도 더운데 짧게 한 3시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계지를 떨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회 소추 의결서를 수정한 내용을 국회에서 재의결도 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통과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제행했습니다. 이런 원죄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또다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있을 가치가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좌파 정권에 그만큼 시달려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세상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한 1년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 또다시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헌법재판소를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체 나라를 파악해보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확히 6대3말이면 7대2가 정답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탄핵이라면 적어도 중대한 유병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병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진행을 받아서 민노총을 이용하고 또다시 그 간첩들이 날뛰는 이런 가운데 적어도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어떤 특정 장관을 완전히 방패막이로 타겟으로 삼아서 탄핵을 하겠다 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장관은 다 탄핵을 당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정권이 바뀌시면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이런 걸 탄핵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고 양심스러워 거창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를 농락하고 법대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는 하나님의 천벌이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을 생각에 시간만 있으면 특정 장관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당한다면 제2의 이상민, 제2의 제3의 이상민, 제4의 이상민, 심지어는 주옥순 대표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개같은 법을 자꾸만 자행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이 공사가 되고 김정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 계신 경찰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모두 법관 9명을 다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엉터리 거짓말 사기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파 국민들도 이제 많은 교육이 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았습니다. 적어도 2017년 3월 10일 나를 감옥에 잡아채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9명의 법관 중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정치적 판결이 아닌 진짜 상식에 준하는 법으로 판결을 한다면 오늘 반드시 6대3이나 7대2로 판결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 법을 갖고 농락하는 인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 두 개 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부인 국회가 완전히 악법을 만들어내고 상권 분립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짓거리도 못하는 저 사법부조차도 빨갱이가 덕실덕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판결로 국민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더 이상 대한민국 법관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이 벽 뒤에 숨어서 국민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일은 오늘부터 더 이상 없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있었어도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3천만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저도 명색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판결을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분석해버리가 정확히 6대3이나 7대2가 아니면 다 거짓말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헌법재판소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를 일하는
이런 기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개 지랄뼈를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연설을 마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헌재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하라.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의 헌정을 소나기에 주고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장관 탄핵 소추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론 작년 10월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불행한 큰 사고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휘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인하면 서봉세상에 불을 끄고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사고마다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 목리는 대부분 법적 책임 문제보다는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좌파들은 속속 드러나는 그들의 궁지에서 탈출하고 정치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중략과 모략, 계단과 선동을 퍼뜨려왔다. 강원병이 그렇고 사드가 그렇고 세월호가 그러하며 천안함이 그렇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가 그렇다. 거기에 촛불 선동으로 법치에 있지도 않은 제목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려간 분의 철면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법을 우롱하고 있다. 이들이 저질러온 반헌법적 작태는 사건 이면에 숨기고 있는 또 다른 국가 혼란의 계략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갈구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정의와 진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선고를 돌릴 것이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어처구니 없이 정략적이고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것을 중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애국단체는 연합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에서 징구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정략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소관 장관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을 각하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가 애초에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정략적 술책임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허위 선동을 중단하라. 하나, 국민들은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고 정략적인 술책으로 국민들의 눈가기를 현혹하는 반헌법 세력을 엄중히 심판하라. 2023년 7월 25일 유튜브 연합회회 143개 시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역시 손 대표 목소리가 너무나 우렁찹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단법인 국민희망실에 손한나 대표가 나와서 이쪽으로. 여섯 번째 헌법재판소, 오늘은 드디어 선고 기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불법 부당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헌법재판소 무더위 폭격 속에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안녕하십니까. 복귀시킬 것을 우리 국민의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오늘 어쩌다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는 날인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 질타와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국민이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합법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는 온 국민의 원망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상민 대한민국 장관의 탄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의 경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불법과 범죄를 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민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탄핵 기각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과연 이상민 장관이 탄핵 심판을 받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탄핵 소추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덕택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당시에도 현재는 세월호의 참사가 탄핵의 사유에 되지 않는다며 그 이후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장관으로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나, 또 그 사태 이후에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가,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서 국가 공무원상 성실한 의무와 품위지를 지켰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은 무효이며 당연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구창해 주시면. 아, 기자회견.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날의 불명예를 오명하실까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을 쌓기 위해서는 오늘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요 평등이며 법이 살아있는 정의요 양심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의 잣대로 한다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벌써 깜빵으로 가오도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사고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국민적 슬픔이고 사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모든 것이 나라의 책임이면 과연 그러한 국민의식이라면 그러한 나라가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국민
장관이 장관으로서 대처 업무 능력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유능한 장관이었나 무능한 장관이었나 이렇게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되지만은 탄핵의 사유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한나 대표께서 연설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엄천선님 오셨습니까? 엄천선님 안 계시면 우리 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도망갑시다. 빨갱이잖아. 에이 빨갱이. 충성! 예,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 탄핵과 관련해서 선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천안함 배치 옷을 입고 왔는데 저 자들이 지금 그 천안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2차 가해를 가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저 좌파 세력들이 천안함 유가족, 천안함 생존 장병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전문적으로 했던 놈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녹사평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천안함 가족 시민군 대책위 그 대표라는 이종철이라는 자가 자기가 현장에서 분명히 목도를 하면서 지역 주민이 여기서 선동기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에 가가지고 신자유연대 김상진이가 자신들의 자식에 대해서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 거짓말을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지고 조사위가 꾸려져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시민구 대책위 유가족 대표란 자가 자신의 자식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저 민주당이 2차 확산을 하고 좌파 유튜버들, 좌파 언론사들이 제3차, 4차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민구 대책위 시민대책이나 유가족들까지도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이번에 이상민 장관도 탄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은 앞으로 저 좌파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더 높이고 그리고 저 자들에 대한 가짜 유튜버들에 대한 개정 해지 작업도 이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외롭게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들이 국민적 관심을 많이 자, 우리 저 길 건너에 환경부 단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하면 우리 좀 조용히 있다가 또 끝나면 저희들이 하고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저 재판관들이 파괴시키느냐 아니면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소한 4시까지는 이 집회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백박 누구지? 그 친구를 정당했는지 이재명 당이 과연 오늘의 선거 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속해서 친구 정치되어 있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 몫이었습니다. 엊그제도 신림동 묻지마 탈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경찰 조직들이
이상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보 대표 왔어요? 이 국무위원 윤석열 정부의 100만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박찬진 회장, 일파만파 박찬진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우리 길 건너 환경부 단장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박찬진 대표님 오셨습니까? 자, 안 오셨으면 그쪽에 먼저 시작하십시오. 네, 환경부 단장 하십시오. 날이 더운데 많이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를 과거 7년 전에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법을 잘못 적용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4년 9개월간 감옥을 살다 나왔습니다. 이러고도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한다고 저희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이자들이 하는 이 재판은 분명 저 민주당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사파 일당들과 보이지 않는 어떤 업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바로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바로 법정 구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 구속을 단순한 그 김건희 엄마의 구속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하나의 술수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셨네. 우리 윤영 선생님 빨리 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여기 썩은 데 와 보니까 냄새 진동하네요. 진짜 개 같은 놈들 진짜 얘네들이요 이거 다 썩은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필요치 않은 헌법재판소 쓰레기 이게 왜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이 건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예? 손 나쁜 짓만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이거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뒤엎어 버려야 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야, 헌법재판이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예요. 최고 재판소야. 이게 썩었으니 말이야. 밑에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꼭대기가 썩었으니까 맨 밑에도 썩어.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를 구속하는 놈들이 어딨어? 해도 너무한 거야 이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놈들은 가짜 엉터리야 쓰레기야. 우리는 정말 이 삼복더위에 어제가 말복이었죠. 삼복더위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래야 됩니까? 썩었기 때문이야. 썩었기 때문이야. 이 후레들 놈들 충청도 사투리예요. 이 썩은 놈들 모든 것을 조작하여 이 돼질 놈들 나라를 몰아내자.
잡으시자 헌법재판. 하나도 필요 없는 헌법재판. 이거 국민 가지고 농간 부리고 농단하고 이거 우리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이왕 모였으니까 아주 끝장내야 돼요. 예, 판사가 썩었어. 여기 하지 말라고. 판사가 썩었습니다. 여기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 대한민국 같이 하자고. 누구나 존경하고 해야 될 판사가 썩었어요. 판사가 돈 먹어. 판사가 돈 잡아가. 여기 그만하시래요. 그만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먼저 하세요. 아니 우리가 먼저 할까요? 아니 황단장 그쪽에 하면 우리가 쉬려고. 네 알았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탁기태입니다. 지금 저희 스피커가 저쪽 반대편 여기 우파들 기자에게서 두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소리가 묻혀서 일단 처음부터 구호 한번 외치고 혼자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에 하면 우리는 쉽게. 국민의 명령자 해양문 장관 이상민은 진짜 업무에 복귀하라.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10월 29일날 집회지장소에서 집회에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종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하루의 그 축제를 국도보다 축제를 언론에서 아이들을 축구하고 쏟아냈습니다. 할로윈 축제 왜 지난 할로윈 사건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이 책임을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를 알고 가짜 언론 KBS와 MBC 어떤 정도가 또 언론 방송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대죽음입니까? 지금 전국에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문이는 대중과 그 수재민을 목숨을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고 외치시다가 얼마 전 개수군 해병 상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지금은 개수군 아이들의 잘못을 처음부터 알면서 묵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 가짜 언론 MBC와 KBS를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호 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6천조를 받아서 더 이상 아이들이 위협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6천조를 걷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양산에 있는 지가 키우던 개새끼도 갖다 버리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협회와 엄마부대 등 단체에서 해병대 구국동지회 등 단체에서 하는 저희 쪽과 또 건너편에 환경부 단정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회가 양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행자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월 그 이태원 그 사고로 인해서 저자들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에 올려가지고 탄핵 신청을 해서 지금 오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큰 형님 좀 뭐라 해버려요. 자, 우리가 할까요? 네. 자, 오늘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희들이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이상민 탄핵에 대한 기각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원죄가 있다. 원죄.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헌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억누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장 비폭력으로 헌법재판소를 둘러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헌법재판소가 앞장서도록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음은 누구시죠? 박찬진 일파만파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멸공! 일파만파 대표 박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삼복더위에 오늘 이 마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5개월이 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바로 6개월째가 되는데 이제야 탄핵에 대한 기각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런 날이 이렇게 늦게 잡히는 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태원 사고가 행안부 장관의 탄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 이태원에 간 우리 젊은 영혼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갔었습니까? 전부 자의로 가셨습니다. 결국 자의로 간 상황에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어떠한 변을 당했는데 그 변을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모르는 것은 결코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의 계획이 아니었었느냐. 물론 그것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결과적으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의 형세가 아니었느냐라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후에 이것이 단순 사고에 의한 처리가 돼서 이 사고의 교훈을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교훈을 삼는 데 목적을 삼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고 후적을 하고 정무직 행정안전부 장관을 갖다가 탄핵하기 이렇습니다. 과연 탄핵이 법적으로 요건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당시에 불법행위를 했느냐? 라는 사항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다 보시고 느낄 겁니다. 말 실수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실수를 크게 했습니까? 또 행동이 바르지 않다? 무슨 행동이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서 철천지 비르고 철천지 엎드려야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고는 사고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돌아가야지만이 대한민국 전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로지 그 어린과 말과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켜서 이 나라의 행정안전 마비를 갖다가 물경 5개월 이상 종진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고 G7에 속하는 G8의 국가는 이런 나라가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로서는 여기 모이신 대한민국의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옳은 사람이냐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각입니다. 기각이 돼야만 되고 기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순리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집시다. 지금 이 순간 이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서 오후 2시에 기각의 판결이 나오도록 하고 기각 판결이 나오는 이 순간 여기서 환호의 승리의 함성을 부르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자, 길 건너 환경부 단장님 시작하세요. 다시 우리 시사의 의원이고 언론이시고 지금 이 부동 속에서도 우리 윤동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교수님의 목소리로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행안부 장관이 즉각 진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가진 안전에 지금 안전을 기울여야 하는 행안부가 부수장을 잃고 지금 경찰 주식들도 사실 행안부 장관과 함께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확선에 우리 경찰 주식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행안부 장관을 이재명 당에서 자기 자신들의 산업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이런 대법으로 말도 안 되는 10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 의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러두고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이재명 교수님의 목소리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만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국민들은 족구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명을 한번 봐볼까? 계세요. 냄새 납니까? 썩은 냄새 납니까? 여기 썩은 냄새 풍기는 데니 썩은 냄새 제조공장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대통령을 끌어낸 데가 이놈들 헌법재판소 개똥같은 놈들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놈들을 아주 똥으로 범벅해진 놈들이야. 대통령이 아주 멋있어 보인다. 현수로 아주 웅장하고 대단하네. 이런 놈으로 개발된 필팀이다 이놈들아. 한 분이 여기 더 와요. 아, 판사들은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하냐. 지금은 저 우리 맞은편에서 하고 있는
환경부 단장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하면은 소리만 왕왕 거릴 것 같아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환경부 단장 쪽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버퍼링이 좀 엄청 심하네요. 그래서 참 버퍼링이 참 문제긴 문제지만 아무튼 간에 버퍼링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안하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예수한 20억이라도 들었어. 100억짜리도 있대. 아저씨 어디 가버렸는데 내가 이동훈이가 제작비가 나한테 알려주면 2천만 원 준다 했는데 그거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2천만 원 준다고 포기하고 이동훈이가 시켰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더니 경찰들 제발 들어봐. 어디였어? 다 어디로 갔냐고? 이거 문재인이가 뛰어버렸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시라고 8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우측 팔뚝이 붙어있는 태극기 다 뛰어버렸어. 이거 다시 붙여야지. 여기 끝나면은 발을 나가서 운전을 끝난 거야. 대한민국. 이쪽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끝났어. 발 잡았어 왔으니 말이야. 이거 어떤 거 좋아? 이렇게 땅에다 파묻어버려. 명함을 하나 써버렸는데 내 집중력이 파묻어버리는데 진짜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끌어내가지고 땅바닥 타기고 이거 총 구멍이 이놈들이 늘 맡겨. 손 주세요, 손 야, 그럼 나쁜 놈들이 하는 거 있죠? 이것 좀 봐줘. 뭘 봐? 이거 옆에 세워놓을게. 그리고 이 옆에 잠깐만. 나 봐줄 줄 몰라. 그거 봐요. 몇 명 있지도 않고 아유, 그거 들고 가 그냥. 그래 가깝지. 끌고 저대로 가래. 우리를 찍으라고. 우리를. 아니 찍었지 아까. 다 찍어놨지. 아 나는 안 찍어도 되는데. 왜 없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착하고 있어. 양산에서 착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극좌 성향의 그 유튜버들이 한국 와 있는데 거기에 공유하지 마세요. 거기에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거기 극좌 성향의 한국 유튜버가 와 있지만 개의치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옥수 대통령 네, 그쪽에 영상 남아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받쳐주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우리 젊은 청년 맥가이버가 영상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는 여기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고 병원에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상관없죠.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동국에 시켜서 성리안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그건 네, 지금 저희는 이상민 장관이 부당하게 탄핵 조치를 받아서 그게 법리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모두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도대체 무슨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요
좌파 세력들이 그리고 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들 탄핵 소치에 넘긴 큰 제목은 그 이태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그것을 빌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사건에 죽은 청년들은 누가 잘못이었습니까? 청년들 본인들이 거기서 나와서 놀다가 안전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일찌감치 귀가를 하였거나 얼마 있지 않고 돌아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약이 의심되거나 하는 것을 아예 받지 않은 청년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마약이든 압사이든 아니면 이상한 무슨 전파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러한 것들 어떠한 이유를 든다고 하여도 사망의 죽음은 본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선의 책임을 묻자면 그때 사건을 총괄해야 했던 경찰 서장이었던 이인재 전 용산 서장이 모두 다 책임을 일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사건 수사를 받다가도 무죄로 방면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행정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에도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가장 누가 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이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법 집행은 화풀이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식의 마녀 사냥도 대한민국의 헌법 집행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통수권자가 억지로 대통령을 집어삼킨 세월호 사태로 끝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아도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날의 행정 자치 질서 그리고 안전 질서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족을 이렇게 탄핵 사유로 묶어버리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해 사태로도 안전 사태가 결국은 모두 다 일어날 것도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묶어놨기 때문에 수해 사태가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탄핵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밝히고 그것이 무죄 방면되어서 그 역풍이 불어서 그를 마녀 사냥했던 모든 반정부 세력들 우리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환경부 단장 마이크 받아주세요. 환경부 단장 네 그쪽에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불특정 다수의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무리한 탄핵 소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이미 다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 자체의 갖가지 음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법으로 이 강행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만이 이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번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은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지금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일명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반국가 세력에 이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있는데 한 집에 3명의 극자 유튜브가 와서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이 탄핵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극자 성향에 이 객단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어우를 끌고 있습니다. 발전수가 난무하고 거의 46%가 2개 나라 있는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지금 극자 유튜버들은 하나하나 수백 밑으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번 이상민 행안장관을 지키고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저들의 바람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바람할 것입니다. 틈만 나면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보지도 마십시오. 환경부 단장 말하는 대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런 좌파 새끼들한테는 얼굴도 돌리지 마십시오. 얼굴 돌리지 말라고.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부합하는 이재명 당의 부합하는 의지인데 정의 없는 정의다. 그리고 이러한 대진영과 같은 이 극자 세력들 이자들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방송을 찍고 난리야. 조금만 더 힘을 좌파들한테 가서 찍어야지. 이 좌파 종북 세력들 이제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상징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기각입니다, 여러분. 얼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방향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내쳤던 자유대한민국의 촉발을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활동 모두가 헌법재판소 앞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행동은 다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우동성으로 외치는 것은 이러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국무위원에 대한 이 탄핵 남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라는 명예훼손 더 나가서 반국가 세력들의 이 반정 투쟁 이것은 이제 국민의 자유통일당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함께 나서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고 윤정부가 성공한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정부와 끝을 이상민 장관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정부가 성공해서 국민과 함께가는 그러한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주 대표님.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년 이진원 청년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혹시 가까이서 찍으실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할게요. 클로즈업. 이게 반드시 모든 국민이 아셔야 되는 건데요. 바짝 대고 크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거시기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난 7월 15일에 그 좌파 세력이 들고 다녔던 깃발 중에 하나거든요. 볼셰비키라고 써있습니다. 볼셰비키. 볼셰비키 뭔지 아시죠? 이제 이자들이 자기들이 빨갱이라는 거를 감추지도 않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것을 감추지도 않는 거예요. 대놓고 드러내는 거예요. 볼셰비키라는 깃발을 들고 다녔어요. 을지로에서 보신각까지 가는 길에서. 딱 갖다 붙여놓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단순한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저자들은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는 공산주의 빨갱이들입니다. 저런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해당 사건 사고의 유가족들 피해자들과 짬짬이가 되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이 저자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을 제가 7월 15일에 찍었습니다. 이 볼셰비키라고 써있는 깃발을요.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직무정지를 당하고 탄핵 소추를 당해야 됩니까? 용산경찰서장이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이태원에 모인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 축제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통제를 했다고 치면은 저들이 어떻게 발언할지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발언할 말은 뻔합니다. 왜 국민들을 통제하느냐? 니들이 뭔데 국민들 축제하는데 통제하느냐? 저자들의 계획이 두 가지였던 겁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막히면은 국민들 통제한다고 하고, 사고가 성공하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도 정부를 탓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 6년 전에 7년 전에 잘못된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아니 일로 와. 그리고 오늘 와서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의 채통에 넘어가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소추되어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채통과 선동에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소각권 아니면 그들과 한패였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설 수 없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외치면 들어주셨던 피켓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저쪽 길 건너 환경부 단장님 아시겠죠? 자, 잠깐만.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 반대한다! 반대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들어라!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관들이 마음대로 지락펴락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은 너무나 재판관들이 가짜로 판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기각하라! 기각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죠? 피켓만 들었다 내렸다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있어요. 저기는 지금 이상민 장관 정치 탄핵 적시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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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청교도 TV 나와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소리 지르면 절대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자,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모든 더러운 악령은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간첩에 장악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 자체도
이 전혀 심판대에 오를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자체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지금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지막에는 다 무죄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심판을 했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문재인 정권 때 그대로 유지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 사람들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전혀 지금 성향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간첩이 장악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만약에 심판으로 탄핵으로 결정이 난다면 만약에 여기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간첩이 장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간첩 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7월 27일날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면서 벽택 있는 미군 기지를 에워싸서 거기서도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압사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미군 부대 군목이 오셔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갔어요 여러분. 자, 국민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보고라도 헌법재판소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라면은 이런 심판 자체를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심판 결과에서도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탄핵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은 정말 이 미군 부대에서도 7월 27일 오늘 이 결정이 좌파들 간첩들에게 힘을 주는 결정이 돼가지고 7월 27일날 제2의 이태원 사건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도 반드시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는 그런 제보에 따라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이런 사건은 이번 이 심판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탄핵 심판대에 올려가지고 이런 이 간첩들의 지령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날려버리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국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하라. 예, 오늘 여기도 보면은 지금 좌파가 와서 집회방을 하는데 경찰은 반드시 여기 아예 저는 저기 가기를 제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 경찰은 저 사람을 제지를 안 시키냐고요. 반드시 제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극자 유튜버들은 그 반대편 우리 자유진영 쪽에 취재를 하면서 자극하지 마세요. 지금 취재는 우리가 용인하지만 우리 시민단체를 와서 기자들한테 와서 자극을 하면 우리 애국자 팀에서 바로 핀셋으로 뽑아냅니다. 절대 그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2시부터 재판 판결을 한다니까 이제 저희들이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시에요. 진행됩니다. 2시부터. 지금 2시라고요. 저희는 2시부터 모든 방송을 책임을 또 경호히 탄핵 기각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주시는 여러분들은 당에서 방송 사용 없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만 인정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대표님. 글로벌 센터 거기 종삼 아니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유권자 뭐 한대. 오늘 김 대표님 김영환 TV 아니 프레스센터에서도 2시부터 뭐 한다며. 되게 많아. 거기도 있고 리박스컬에도 있고 유권자 그게 프레스센터에서 중요하게 중요한 거 맞아서 오늘 2시부터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 뭐가 새로 있나 봐요. 거기 각 지역 신문관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저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2시부터 여기에도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요, 이동 재판이 자, 지금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방 가져가. 가방 가져가. 가방 가져가.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음향을 끄는 거죠? 가방 갖고 가라고? 놓고 가면 안 돼? 어디요? 저쪽으로 넘어가시려고요? 아직 여기 있어요? 여기 계속 있어요? 끝나고 소감 발표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가방 놓고 가면 안 돼? 어디로? 가방 가져가 놓고 가 얼른. 어? 가방 갖고 가? 사장님이 지나간다. 사장님이 이뻐졌다. 아이고. 결과가 날때 경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수상한 거야. 경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수상한 거야. 그래 가자. 310 그때 경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수상한 거야. 아까 그래서 수상 다음 후에 다시 쟤네가 들고 다닌다니까. 아 누가 들고 다녔지? 요 앞에 노조애들이. 그럼 그거를 그 정확하게 어디서 봤어요? 7월 15일에 을지로에서 보신각 가는 길에 을지로에서 보신각 와, 그러면 저쪽 볼셰비키 혁명 그 깃발이라고 이 빨갱이들이 때려 죽여버려야죠. 이거를 이런 쌍놈 새끼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거 걸어놨다고. 노조놈들이 이 빨갱이들 그 이단 단위로 여창기로 걸어놨대요. 아구창을 그냥 볼셰비키 혁명 아시죠? 러시아 쪽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거를 상징하는 그 볼셰비키 문기재 대통령, 서북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총경호 선생님 것도 있어요. 이태원하고 이후 2월 8일날 양간이 자 잠시 후 한 식사로 가시죠. 이리 오세요. 식사로 가시게요. 우리 식사했어요. 민주당에서 탄핵법하고 여러 번의 변론이 있었지만은 변론이 있었고 판결이 나는 날이고요.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이 민주당 임명 인사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의심도 가긴 하지만은 탄핵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보이고요. 예전처럼 탄핵이 결정돼 있다면 기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SBS밖에 알면 탄핵까지는 안 갈 거라고. 지금 맞으면 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시에. 우리나라에 좌파들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행안부 장관 반드시 기각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연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살짝 바람이 부네요. 우리는 여기 나무 있는 데서 유튜버들은 이렇게 있고 백갈비님 뛰었습니다.
경찰들부터 보안법을 적용해야 돼. 경찰들부터 보안법을 적용해야 돼. 경찰들부터 보안법을 적용해야 돼. 보안법자들을 안 잡아들이면 경찰 잘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나발을 시켜가지고 이 정도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어디에 관행을 수고보세요. 현재는 스케줄 방송하면서 비주얼 사업이다. 그리고 수혜가 많이 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여서하는 문재인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4대강 무고까지 해체했는지 확인 선언하고 이건 안 가봤는 문재인 이게 우선 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완돼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유튜브는 안 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기분 좋은 뉴스. 기분 좋은 뉴스. 건강도. 저는 강원스테이라고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봐요 좀. 여기 있어 여기. 이거는 김희재 TV 2. 지금은 재채기로 하는 뭐하냐? 자원봉사자들 공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해가 이제 됐는데 구독자가 몇년 저는 어느 장이거든요. 어느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숙제하고 아침에서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 피가 저기서 안 나와. 키워 좀. 수염만 나오나? 수염만 나오나? 경찰이 한호할까? 박수를 칠까? 박수를 안 칠까? 아니 아직 잡아라. 경찰이 박수를 칠까? 박수를 안 칠까? 마스크가 다 썼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2시부터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판결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상한 게 지금 경찰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원된 거를 보면 뭔가 거시기가 반응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걸 보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끝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낙연 전화가 이제 알겠지? 긴장감. 씨발 내가 왜 이렇게 저는 괜찮다고 범준 회장님.
부동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는 한번 짱까지 원해서 한 건데 그걸 관련적으로 올라오는 일단 이해가 뭐라고 하는지 저 안에 들어. 자,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네네네네네네네. 한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이들은 되게 노는 데가 없어서 매춘도 참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를 보내요? 아니 교사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거 참견하는 거 몰라요? 가짜라는 거 모르냐고요? 교사가 그거 모르냐고요? 저도 녹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데를 보내면 되냐고요,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인장을 지금 이때 공부에 나와 있어요. 이때 중학교에서 아이들 똑똑한다고 했어요. 그게 공부 아니에요? 왜 그러겠죠? 수험생한테 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교사 아니에요? 네. 각자 생각이 아니라 그건 가짜라고요. 그 매춘부를 애들한테 매춘부를 가르쳐서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각자 생각이라면 그런데 인터넷에서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라고요? 각자 생각이라고요? 가짜를 아이들을 속이는 게 그래. 이렇게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지 마세요. 왜 끊어? 아니 내일 위안부 거기에 인천 국제고등학교 공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각자 생각이라는 거 자기는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 간 거는 각자 생각인데 내가 왜랑 시키는 거야? 이거 가짜 안 되니까. 고등학교가 정상하고 있으니까. 아니 애들은 뭐 옷사장 시키는 거야? 아니면 옷사장이 시키는 거야? 애들은 거기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안 오세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옥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나왔나 보다. 그리고 우리 김상진 보세요. 결과 나왔나? 근데 이자가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기자의 단체 공주에게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즉각적으로 이제 또 대한민국에 현안들이 많아요. 지금 재난, 재해 현장에 또 가시는 거고 그렇지만 마약 범죄 이러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상민 장관과 함께하는 행정안전부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시 후에 나오시게 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면전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처음 받고 함께해 주신 네, 오늘 저기 뭐냐 이상민 장관 탄핵 아마 기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상민 장관이 아마 이곳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즉각 복귀를 해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행안부 직원들이 주무 직원들이 아마 함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힘내라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 끝난 거 아니잖아. 재판이 끝난 거 아니잖아. 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 그 무슨 소리야 그러면 헷갈리게. 판결 난 거 아니야. 판결 난 거 아니래. 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 발표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부당한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습니다. 정부의 시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각적인 직무에 배치됩니다. 직무에 복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그 기각이라는 보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기각 좋아하는 노름으로 나가고 탄핵 좋아하는 이반은 보기 어렵다 했잖아요. 기각 때문에
선고를 아주 완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에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각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나온대요. 야, 어디 갔어? 자, 이것으로 오늘 하여간 이상민 장관이 기각이 됐다는 아직 판결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판결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야, 솔직히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하는 실체가 뭐야? 이재명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응? 아니라 양심에 터지는 것들 말이야. 이재명 이슈를 이쪽으로 몰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 이슈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재명 구속 가야 돼.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끝났어요. 안국동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데 여기 유가족 이동석 씨 왔는가? 안 왔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야, 그때 카메라 기자 수십 대 모여 있고 언론사 기자들 수십 명